저는 평양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공장에 배치받았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공장 생활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게 제 일상이었고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느 날 같은 작업반에 새로운 남성 동료가 배치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같이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 강변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죠. 20살이었던 제게 그는 처음이자 전부였어요.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죠.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그의 말을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상황이 달라졌죠. 생리가 2달째 없었어요. 처음엔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죠. 그때 알았습니다. 임신이라는 걸. 손발이 떨렸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였으니까요. 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그를 따로 불러냈어요.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날 이후 그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찾아가면 이미 자리를 뜬 뒤였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작업반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 동무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연락도 없었습니다. 주소도 몰랐죠. 그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저 혼자 남겨진 거였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숨길 수 없는 시기가 다가왔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혼모라는 건 북한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죠. 공장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경멸하듯 쳐다봤습니다. 작업반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애 아버지는 어디 있나? 모릅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하겠나? 당분간 쉬도록 하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배급도 끊겼어요. 임신한 몸으로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죠. 작은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어요. 출산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집에서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죠. 진통이 시작됐을 때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서 이를 악물고 버텼죠.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작고 여린 아이였죠.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안함과 동시에 이상한 책임감이 밀려왔죠. 미안해. 엄마가 잘 키울게.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을 담아서요. 이 아이만큼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배급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번 돈으로 겨우겨우 살았죠. 아이를 업고 장사를 나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야 했습니다. 안 나가면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딸이 배고파 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밤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죠.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주변에서는 아이를 다른 집에 보내라는 말도 했어요. 키울 수 없으면 포기하라고 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였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딸은 제법 자랐습니다.
말도 하고 걷기도 했죠. 하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또래보다 작았어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딸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가만히 지켜봤죠.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엄마들은 저희를 멀리 했어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제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날이 보이지 않았어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죠.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아는 얼굴을 본 거였어요.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옆에 앉아있는 딸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야? 응, 3살이야. 친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뭐라 말하지 않았죠. 그냥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동안 제대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사실 중국 다녀왔어.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라니. 국경을 넘었다는 얘기였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친척 만나러 갔다 왔어. 거기는 정말 다르더라. 일자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친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중국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도 훨씬 낫다고 했죠. 조선족 친척들이 도와준다고도 했어요. 너도 한번 생각해봐. 그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친구와 헤어진 후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국. 그곳에 가면 정말 나아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고민했죠. 이대로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나?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흔들렸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장마당에서 딸이 다른 아이들과 놀고 싶어 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딸을 밀쳤어요. 저리 가. 우리 애랑 놀지 마. 딸이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달려가서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시에 비참했죠. 집에 돌아와 딸의 무릎에 약을 발라줬어요. 딸은 울음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찔렀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잘못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떠나야겠다고. 이곳에 있으면 딸의 미래도 없습니다.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하죠. 그럴 수는 없었어요.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브로커가 필요했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다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장마당에서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중국 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친구는 잠시 망설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갈 거야? 위험해. 들키면 큰일 나. 알아. 그래도 가고 싶어. 딸 때문이라도. 친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내가 소개했다고 하고. 조심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그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죠. 누구 소개로 전화했습니다. 중국 가고 싶어요. 상대방은 짧게 대답했어요. 내일 저녁 7시 시장 뒤편 창고 앞에서 만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하는 거구나. 되돌릴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됐어요. 딸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죠.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가려고? 네, 딸이에요. 남자는 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 거야. 그래도 할 거지? 네. 돈은 있어? 제가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몇 년간 조금씩 모은 게 전부였죠. 남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경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자가 날짜를 정했어요. 보름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하라고 했죠.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래요. 눈에 띄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딸의 물건 조금. 그게 전부였죠. 보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떠나기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꼭 안고 있었어요. 정말로 맞는 선택일까요? 혹시 딸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여기 남아있어 봤자 미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약속한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깜깜한 새벽에 딸을 깨웠어요. 딸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죠. 엄마, 어디 가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해. 작은 짐을 챙겼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약속 장소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죠. 빨리 타. 짐칸에 올라탔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명 정도 더 있었죠. 모두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렸어요. 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국경 지역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죠. 트럭이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뒤를 열었어요. 여기서 내려. 저기 보이는 집으로 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작은 집이 하나 보였어요. 낡고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죠.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됐어요.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넘어간다. 준비해. 드디어구나 싶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딸을 업었습니다. 딸은 제 등에서 조용히 있었죠. 밤 10시쯤 됐을 거예요. 브로커가 우리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달도 없는 밤이었어요. 일부러 이런 날을 골랐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지 마. 애 울면 끝이야. 브로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딸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딸에게 속삭였죠. 조용히 해야 해. 엄마 말 들어야 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우 3살인데 상황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가파른 오르막이었죠. 숨이 찼습니다. 딸을 업고 있으니 더 힘들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앞을 가리키더니 말했어요. 저기가 두만강이야. 지금 시간이면 경비가 교대하는 때야. 30분 안에 건너야 해. 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웠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저기 보이는 바위까지 가. 거기서 강으로 내려가. 경비 초소가 저 왼쪽에 있으니까 소리 절대 내지 마. 브로커는 더 이상 함께 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였습니다.
우리끼리 가야 했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풀숲 사이로 몸을 낮춰서 갔습니다. 바위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강이 더 잘 보였죠. 강이 얼어 있었어요. 12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금이 가 있는 게 보였어요. 밟으면 깨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앞서가던 남자가 먼저 강으로 내려갔어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너무 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딸을 업은 채로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미끄러웠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었죠. 얼음 위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신발 밑창이 얇아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얼음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무서웠죠. 딸이 제 등에서 움직였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 고요 속에서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쉬. 조용히. 딸을 다독였어요. 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행이었죠.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죠. 으악! 뒤를 돌아봤어요. 한 여자가 얼음 밑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깨진 거였어요. 사람들이 당황했죠. 하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빨리 가. 서 있지 마. 앞에 있던 남자가 재촉했어요. 저도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가 물에 빠진 소리였죠.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가야 했습니다. 딸이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무서운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비초소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 걸까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엎드려. 앞에 남자가 소리쳤어요. 모두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저도 딸을 꼭 감싸 안고 엎드렸죠. 얼음이 차가웠어요. 온몸이 얼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어요.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숨도 쉬지 못했죠. 딸이 움직이려고 했어요. 꽉 잡았습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됐어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죠. 경비초소에서 계속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불빛이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앞에 남자가 일어났어요. 지금이야. 뛰어. 모두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딸을 업은 채로 뛰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뛰니 더 미끄러웠죠.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강 반대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드디어 강둑에 닿았습니다. 얼음에서 벗어났어요. 땅을 밟았죠. 중국 땅이었습니다. 해냈어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이 없었어요. 앞에 있던 남자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숲으로,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숲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갔죠.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이 보였어요. 북한이었죠.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딸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떨고 있었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딸을 안아줬어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나도 무서웠어. 그런데 우리 해냈어. 잘했어. 다른 사람들도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강을 건너던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물에 빠진 그 여자요. 아마 죽었겠죠. 1시간쯤 숲에서 기다렸을까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긴장했어요. 나무 뒤로 숨었죠. 나야. 나와. 중국말이었어요. 억양이 달랐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조선족인 것 같았죠. 따라와. 차 있어.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조금 걸으니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낡은 승합차였어요. 모두 그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렸죠. 딸은 제품에서 잠들었어요. 너무 지쳤나 봅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어요. 집 한 채 앞에서 차가 멈췄죠. 여기서 며칠 있어야 해. 들어가. 작은 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좁은 방에 있어야 했어요.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가 말했죠.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소리도 내지 마. 공안한테 걸리면 다 끝이야. 공안이요. 중국 경찰이었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보낸다고 들었어요. 절대 걸려서는 안 됐죠. 남자가 나가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숨죽이고 있어야 했어요. 딸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죠.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죠. 모두 숨을 죽였어요. 혹시라도 들킬까 봐요. 해가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첫날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이었죠. 음식이 들어왔어요. 중국 남자가 가져다 줬습니다. 밥과 반찬이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딸을 깨웠어요. 밥을 먹였습니다. 딸이 잘 먹었어요. 배가 고팠나 봐요. 저도 먹었죠.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걸까요?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죠. 좁은 방에서만 지내야 했어요. 답답했습니다. 딸이 힘들어했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달래는 수밖에 없었어요.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중국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내일 떠난다. 준비해.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안도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승합차에 올라탔죠. 딸은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골길을 달렸어요. 포장도로가 나왔죠. 점점 큰 도시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차가 큰 버스터미널에 멈춰 섰어요. 중국 남자가 표를 건네줬습니다. 이 버스 타. 끝까지 가. 거기서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버스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었죠. 저희만 조선 사람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중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북한과는 달랐어요. 건물이 높고 화려했죠. 차도 많았습니다. 사람들 옷도 달랐어요. 딸이 창밖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여기 예뻐요. 그렇지. 예쁘지.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10시간을 달렸어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2번 멈췄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했지만 무서웠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두려웠죠. 중국말을 못하니까요. 저녁 때쯤 됐어요. 버스가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렸어요. 저희도 내렸죠. 약속한 사람이 보였어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따라와. 다시 차를 탔습니다. 이번엔 택시였어요.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외곽 지역의 작은 집으로 갔죠. 그곳에서 또 며칠을 기다려야 했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딸과 단둘이 남았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이 아팠어요.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죠. 식은땀을 흘렸어요. 엄마, 배 아파요. 걱정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면 신분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위험했죠. 집주인에게 말했어요. 중국 여자였습니다. 조선족이었죠. 아이가 아파요. 어떻게 하죠? 병원은 안 돼. 약국 가서 약 사올게. 여자가 나갔다 왔어요. 약을 가져왔습니다. 딸에게 먹였죠. 열이 조금 내려가길 기다렸어요. 밤새 딸을 돌봤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딸이 숨 쉬는 소리를 계속 들었죠.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열이 떨어졌어요. 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안도했죠. 만약 더 심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2주 후 다시 이동했어요. 이번엔 기차였습니다. 더 남쪽으로 가는 거였죠. 표를 받았어요.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중국은 인구가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기차에 올랐죠.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밤새 달렸습니다. 딸은 제 무릎에 누워 잤죠.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새벽에 검표원이 왔어요. 표를 보여줬습니다. 검표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 가요? 중국말이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웃었죠. 검표원이 다시 물었어요. 더 큰 목소리로요. 그때 옆자리 사람이 대신 대답해줬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검표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갔어요. 다행이었죠. 옆자리 사람이 저를 봤어요. 조선족인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세요. 티나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고마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기차는 계속 달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가져온 빵으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남쪽 끝 도시였습니다. 기후가 따뜻했죠. 2월인데도 춥지 않았어요. 역 앞에 또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젊은 남자였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갔어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경이었습니다. 산이 많은 지역이었죠.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소수민족 마을 같았어요. 집들이 다 나무로 지어져 있었죠. 그곳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함께 갈 사람들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탈북자가 몇 명 더 왔어요. 모두 지쳐 보였죠. 어느 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 출발해요. 산을 넘어야 해요. 힘들 거예요. 산이요. 또 힘든 여정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됐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물과 간단한 음식을 챙겼죠. 딸을 업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또 가요? 응. 조금만 더 가면 좋은 곳 나와. 언제요? 곧 도착해.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딸에게 희망을 줘야 했습니다. 밤 10시에 출발했어요. 7명이 함께 갔습니다. 브로커 2명이 앞장섰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어요. 딸을 업고 있으니 더 힘들었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어요. 2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텼죠. 길이 험했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었죠.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새벽 3시쯤 됐을 때였어요. 브로커가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요. 모두 주저앉았어요. 너무 지쳤습니다. 딸을 내려놓았죠. 딸도 지쳐 보였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빵을 조금 먹었어요. 20분쯤 쉬었을까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산길은 계속됐어요.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아팠지만 참았죠. 해가 떴어요.
밀림이 보였습니다. 울창한 숲이었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덥고 습했습니다. 벌레가 많았어요. 모기가 물어뜯었죠. 딸이 가려워했습니다. 엄마 가려워요. 조금만 참아. 곧 나가. 하지만 숲은 계속됐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뱀이 있을까봐 무서웠어요. 조심스럽게 걸었죠. 오후가 됐습니다. 여전히 숲속이었어요. 언제 끝나는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드디어 숲을 벗어났어요. 평지가 나왔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죠. 저기가 동남아시아예요. 이제 중국 아니에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중국을 빠져나온 거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마을에 들어섰어요. 지쳐서 한 발자국도 더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도 제 등에서 축 늘어져 있었죠. 브로커가 작은 집 한 채를 가리켰어요. 여기서 며칠 쉬어요. 다음 계획 세워야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누웠어요. 딸도 옆에 누웠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몰라요. 깨어났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오후였습니다. 딸은 아직 자고 있었죠. 조용히 일어나 밖을 봤어요.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간판 글씨도 못 알아봤어요. 사람들 말소리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중국어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였어요. 브로커가 들어왔어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먹어요. 힘내야죠. 밥과 국이었어요. 맛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죠. 먹었어요. 딸도 깨워서 먹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대답했어요. 한국 대사관 가야 해요. 거기 가면 한국으로 보내줘요. 한국이요. 그 말을 들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곳에 갈 수 있구나. 꿈만 같았어요. 대사관이 어디 있어요? 수도에 있어요. 여기서 버스 타고 가야 해요. 내일 출발할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많았죠. 신기한 눈으로 저희를 쳐다봤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낡은 버스였어요. 의자가 불편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논밭이 보였어요. 북한과 비슷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도시에 들어섰어요. 큰 도시였습니다. 건물이 많았죠. 차도 많았어요. 브로커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내려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길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큰 건물, 그게 한국 대사관이에요. 브로커가 가리켰어요. 멀리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혼자 가야 해요. 저는 여기까지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했어요. 남은 돈을 다 줬습니다. 브로커는 그걸 받고 사라졌죠. 딸의 손을 잡았어요. 대사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떨렸어요.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혹시 거부당하면 어떡하죠?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보였어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죠. 딸이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왜 안 가요? 그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죠. 경비가 저를 봤어요. 뭐라고 물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경비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나왔습니다. 깨끗했어요.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죠. 시원했습니다. 직원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을 하더군요. 어서 오세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딸이랑 같이요. 여기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물을 받았어요. 마셨습니다. 시원했죠. 딸도 마셔 하고 싶어 했어요.
딸에게도 물을 줬습니다. 직원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언제 탈북했는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계셔야 해요. 신원 확인하고 서류 준비해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방을 하나 줬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죠. 침대도 있었어요. 욕실도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딸도 씻겼어요. 깨끗해진 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이제 우리 괜찮아. 밥을 줬어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죠. 오랜만에 먹는 김치였어요. 맛있었습니다. 매일 직원이 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탈북 과정을 상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왔는지. 힘들었어요. 다시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 나왔어요. 모레 출발해요. 정말이요. 정말로 한국에 가는구나. 믿기지 않았어요.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면 비행기를 탄다. 한국 땅을 밟는다. 생각만 해도 떨렸습니다.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겼죠.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직원이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를 타고 갔습니다. 공항이 컸어요. 처음 보는 곳이었죠. 여기 표예요. 이 게이트로 가세요. 직원들이 도와줄 거예요. 표를 받았습니다.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잘 가세요. 한국에서 잘 사세요. 직원과 헤어졌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죠.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짐을 맡겼습니다. 게이트로 갔죠. 비행기가 보였어요. 큰 비행기였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어요. 줄을 섰습니다. 표를 보여주고 비행기에 올랐죠. 좌석을 찾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딸을 앉혔어요. 제 옆에 앉았죠. 엄마, 이거 뭐예요? 비행기야. 하늘을 나는 거야. 하늘을요? 응. 구름 위로 날아가. 딸이 신기해했어요. 창밖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활주로로 나갔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더니 떠올랐어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이 보였죠. 구름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딸이 손뼉을 쳤어요. 우와, 신기해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꿈만 같았죠. 몇 시간을 날았을까요? 기내식을 줬어요. 빵이랑 음료수였습니다. 먹었어요. 딸도 잘 먹었죠.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였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공항이요. 한국이에요. 드디어 도착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죠. 활주로가 보였어요. 쿵소리와 함께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출구가 보였습니다. 나갔죠. 인천공항이었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였죠.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이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냥 기뻐서 그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딸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곳에서요.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곳에서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탈북하신 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을 따라갔어요. 특별한 통로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차를 탔어요. 어디론가 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국정원이에요. 조사받으실 거예요. 국정원이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제 안전하니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여러 문이 있었죠. 직원이 한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조사관이 곧 올 거예요. 방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앉았어요. 딸이 불안해 보였죠. 엄마, 여기 왜 왔어요? 이야기하러 왔어.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말해줘야 해. 무서워요. 괜찮아. 아무것도 무서울 거 없어.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관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의자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죠.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타자를 쳤어요. 북한 어디서 사셨어요? 고향을 말했죠. 어느 도시인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탈북하신 이유가 뭐예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혼모였어요. 아이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떠났죠.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배급도 안 나왔어요. 장마당에서 장사하며 겨우 살았죠.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손가락질했어요. 딸이 커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브로커를 만났어요. 탈북을 결심했죠. 딸의 미래를 위해서요. 언제 탈북하셨어요? 날짜를 말했습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어떤 경로로 오셨어요? 두만강을 건넌 이야기를 했어요. 얼어붙은 강을 건넜다고요. 딸을 업고 건넜다고 했죠. 한 여자가 물에 빠진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타자 치는 손이 멈췄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죠. 중국에서는 어디 계셨어요? 은신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어 지냈다고요. 낮에는 나갈 수 없었다고 했죠. 딸이 아팠던 이야기도 했어요. 병원에 못 갔어요. 약국에서 약만 샀죠. 밤새 딸을 돌봤습니다.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딸을 잃을까 봐요. 조사관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그 다음은요? 버스와 기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갔다고요. 몇 주가 걸렸다고 했죠. 검표원이 의심했어요. 옆 사람이 도와줘서 넘어갔습니다. 위험했겠네요. 매일이 위험했어요. 들킬까봐 항상 떨었죠. 국경을 넘은 이야기도 했어요. 산을 넘었다고요. 밀림을 지났다고 했습니다. 뱀이 있을까봐 무서웠어요. 딸을 업고 걸었죠.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나하나 말하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죠. 대사관에서는 어땠어요? 잘해줬어요. 방도 주고 밥도 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비행기 표를 줬죠.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자를 계속 쳤습니다. 가족은 북한에 계세요? 없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습니다. 아이 아버지는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연락도 안 돼요. 조사관이 딸을 봤어요. 딸은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아이도요. 딸이 잘 버텨줬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몇 시간 동안 조사가 이어졌어요.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브로커 얼굴은 기억하는지, 돈은 얼마 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나는 대로 다 말했어요. 숨길 게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 있으세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딸 때문이에요. 딸에게 자유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음껏 공부하고 꿈꾸게 하고 싶었죠. 그게 제가 탈북한 이유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흘러내렸죠. 여기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면 힘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조사관이 티슈를 건넸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조사관이 기다려줬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울음을 그쳤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만해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어요. 며칠 더 걸렸습니다. 여러 번 불려갔죠. 같은 질문을 다시 했어요. 일관성을 확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치지 않았어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시게 됐어요. 하나원이요.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거기서 교육받으실 거예요. 3개월 정도 걸려요. 다음 날 하나원으로 갔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습니다. 큰 건물이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도 책상도 있었어요. 다른 탈북자들도 많았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금방 친해졌죠.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글을 다시 배웠습니다. 남한 말투를 배웠죠.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어요. 어려웠어요. 컴퓨터는 처음 만져봤습니다. 마우스 쓰는 것도 낯설었죠.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딸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배웠어요. 한글도 배우고 노래도 불렀죠. 딸이 웃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저녁에는 딸과 함께 산책했어요. 하나원 안정원이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죠. 엄마 예뻐요. 그렇지. 여기는 다 예뻐. 계속 여기 살 거예요? 아니, 3개월 후에 나갈 거야. 우리 집 생겨. 우리 집이요? 응. 우리만의 집. 딸이 좋아했어요.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밤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권한 거였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거라고요. 오늘 배운 것들을 적었어요. 느낀 것도 적었죠. 쓰다 보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나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집도 정해졌어요. 작은 아파트였죠. 마지막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사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나원을 나왔어요. 딸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엄마, 우리 집이에요? 그래. 우리 집이야. 딸을 안아 올렸어요.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자유로운 바람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딸을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딸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엄마, 저기 아이들 있어요. 밖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놀고 싶어요. 그래. 나가 놀아. 딸이 신발을 신었어요. 밖으로 뛰어나갔죠.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딸을 받아줬어요. 함께 뛰어놀기 시작했죠.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딸은 이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죠.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이걸 위해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죠.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딸과 함께니까요. 자유로운 이곳에서니까요. 책상에 앉았어요.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좀 다룰 줄 알았어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내일은 딸을 학교에 등록시키러 가야 합니다. 준비물도 사야 해요.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딸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